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이 4가지가 나와 있죠. 자, 전기실과 발전실은 표면 화재로 본다. 층고는 4.5m. 전기실과 서구에는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전기실에는 1.8m 곱하기 2m, 서구에는 0.9m 곱하기 2m 크기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저장 용기의 내용적은 68L, 충전비는 1.7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3개의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자, 전기실과 서구의 약재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전기실과 서구의 약재량.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전기실 같은 경우는 지금 뭘로 본다고 했어요? 표면 화재. 그죠? 네, 표면 화재로 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전기실. 자, 전기실의 약재량을 구해 보도록 하죠. 전기실. 그래서 전기실은 뭐라고요? 표면 화재. 자, 표면 화재입니다. 자, 그러면서 표면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방호 구역의 최적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값이 달라져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소화 약재량. 자, 약재량은 자, 방호 구역의 최적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자, 전기실은 가로가 10m죠. 세로가 15m예요. 15. 그리고 층고는 4.5m라고 했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4.5m.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최적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최적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675가 나와요. 675. 그럼 이 675는 어디 범주에 들어가냐? 150 이상 1450 미만에 포함이 돼요. 이 최적이. 자,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얼마 곱해주냐? 최적당 0.8kg을 곱해주는 거죠. 최적당 0.8kg. 이거는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방호구역의 최적이 어떤 범주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곱해지는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곱해지는 값이. 자, 그리고 전기실에는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개구부 적용하는 거예요. 개구부. 자, 전기실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1.8m 곱하기 2m 이 개구부의 면적이고요. 개구부의 면적. 그리고 자, 표면 화재 같은 경우는 개구부의 가산량이 얼마냐? 면적당 5kg이죠. 그러니까 표면 화재 같은 경우는 면적당 5kg입니다. 5kg.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전기실의 약재량은 558 나옵니다. 558kg. 그래서 전기실의 약재량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서구. 자, 서구는 자, 전기실 같은 경우는 지금 표면 화재에 들어가는데 표면 화재로 했으니까. 근데 서구는 신부 화재로 보셔야 돼요. 신부 화재. 그래서 약재량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냐? 이거는 일단 최적을 이제 구하셔야 돼요. 최적을 구하셔야 되는데 자, 이 지금 서구가 이만큼 바닥 면적에서 요 발전기실을 빼줘야 되겠죠. 면적을. 그렇죠?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일단 바닥 면적이 자, 20, 가로가 20이죠. 20 그리고 세로가 15m예요. 자,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거죠. 뭘 빼줘요? 발전기실의 면적을 빼줘야 되겠죠. 면적. 얼마예요? 가로가 10이고요. 세로가 5예요. 5. 그러면 10 곱하기 5를 빼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서고의 바닥 면적입니다. 서고의 바닥 면적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여기에다가 곱하기 층고. 높이를 곱하셔야 되겠죠. 높이를 곱한 값이 이게 바로 방호구역의 최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고기 때문에 얼마냐? 최적당 2kg을 곱해주는 거죠.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화재안전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적당 2kg을 자,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서고에는 0.9m 곱하기 2m의 개구부가 있다고 했죠. 0.9 곱하기 2제곱미터. 자, 여기에다가 자,
표면 화재 같은 경우는 면적당 5kg이었죠. 근데 신부 화재 같은 경우는 면적당 10kg이 바로 계급의 가산량입니다.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면적당 10kg. 그래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서고는 2448kg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실과 서고의 약재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을 보시면, 자, 저장 용기실에 저장할 용기의 최소 병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저장 용기실에 저장할 용기의 최소 병수. 자, 지금 보시면 전기실, 발전기실, 서고가 있잖아요. 이 세 개의 실에서 필요한 약재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약재량이. 그 필요한 약재량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바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장 용기실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제일 많은 양이. 그래서 다 구하셔야 됩니다. 다. 자, 그래서 먼저 뭘 구할 거냐면, 제일 먼저 구할 거는 바로 한 병당 충전량을 구하셔야 돼요. 약재 그 병수 구하려면은 한 병당 얼만큼이 충전이 되는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 바로 용기의 내용적을 바로 충전비로 나누면 되죠. 충전비로 나누면 돼요. 자, 조건에 나와 있죠. 내용적이 68리터고요. 그리고 충전비가 1.7이래요. 1.7. 나누시면 돼요. 1.7. 나눠주면 한 병당 충전량은 딱 떨어져요. 40kg. 한 병당 40kg씩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기실에는 자, 몇 병이 필요하냐? 자, 전기실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자, 약재의 병수는 자, 아까 약재량이 얼마 나왔었냐면 558kg 나왔었죠. 558kg을 한 병당 충전량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40kg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3.95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14병이 필요해요. 그죠? 전기실은 14병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고. 자, 서고를 구해보도록 하죠. 서고. 자, 서고는 더 많이 나왔죠. 약재량이 2448 나왔어요. 2448. 이건 뭐냐? 결국 약재량이 가장 많은 거는 뭐겠어요? 그 병수가 가장 많은 거는 약재량이 많을수록 많겠죠. 어차피 한 병당 충전량은 똑같으니까 40kg으로. 그죠? 그러면은 61.2 정도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62병이 됩니다. 62병. 그러면 발전기실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서고가 약재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62병입니다. 저장 용기실에 저장할 용기의 최소 병수는 몇 병이다? 62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기실은 굳이 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3번. 전기실과 서고의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은 몇 kg/s인가? 자, 보세요.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걸 아셔야 되겠죠.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 구하는 공식이 있죠. 자, 어떻게 구하냐? 바로 한 병당 충전량. 한 병당 충전량 곱하기 필요한 병수. 그리고 단위를 보시면은 이게 kg/s죠. kg/s. 그럼 kg은 약재량인 거고요. 저장량. 세크는 뭐겠어요? 바로 방출 시간인 거죠. 자, 방출 시간인데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아셔야 되냐면은 할론 소화 설비인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인데 표면 화재와 심부 화재의 자, 방출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표면 화재 같은 경우는 몇 분 이내죠? 이게 1분 이내입니다. 1분 이내. 근데 심부 화재 같은 경우는 몇 분? 7분 이내가 되는 거죠. 7분 이내. 그래서 1분 이내냐, 7분 이내냐 이 두 가지 잘 구분하시면 되는데 일단 전기실 같은 경우는
전기실은 표면 화재라고 했죠. 표면 화재. 표면 화재니까 자 보세요. 한 병당 충전량 40kg 곱하기 아까 몇 병이 필요했죠? 14병이 필요했죠? 14병이 필요했고요. 자, 방출 시간은 1분 이내. 근데 단위는 뭐예요? 분이 아니라 초예요. 그러니까 1분이니까 60초. 예,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기실 같은 경우는 9.33 kg/s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고. 자, 서고는 표면 화재가 아니고 심부 화재죠. 그러니까 7분 이내. 똑같습니다. 한 병당 충전량 40kg에다가 자, 서고는 62병이 필요했죠. 그리고 7분이니까 420초. 맞죠? 420초 나눠주시면 서고는 5.9가 나오네요. 5.9kg/s 초당 5.9kg이 바로 선택 밸브 직후의 유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소방 설비 기사 공부하면서 많이 접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영상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